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여기 뭐 어디일 것 같습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나가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마트 해운대점 7층 주차장에서 옥상 주차장에서 이제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뷰도 별로고, 또 여기 이제 기본 그 물건 사는 사람들 고객들을 위한 기본 혜택 타임이 지나면은 또 주차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나가자, 가면서 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 접선 장소인 해운대 홈플러스 거기 들어가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낮게는 안 판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왔는데 다행히 여기서 낮게 샀습니다. 사서 약과하고 뭐 떡하고 물하고 뭐 잘 먹었습니다. 저녁을 약식으로 일단은 때웠습니다. 지금 4층, 4층, 아이고 4층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그래서 오늘 만우절 특집 제 1탄 하겠습니다. 2탄 3탄 곧 이어서 녹화를 떨 생각이니까 오늘은 요번 영상 3개는 다 만우절 특집 1탄, 2탄, 3탄이 되겠습니다. 제 1탄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그러지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요즘 봄도 오고 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아이고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기로 갑시다. 제1주차장 할 수 없이 뭐 또 그쪽으로 가봐야지. 일단 일단 그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의도치 않게 어느 드라마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20년 벌써 30년 됐구나. 30년 뭐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영화 한다고 뭐 어떻게 뭐 언더에서 영화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어쩌고 요 최근에 이제 저기 외국에 어디 갔다가 유럽에 있는 뭐 어느 나라에서 코로나 걸려 죽었다라고 하는 뭐 유명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영화판에 들어올 때 그 어떤 X라는 사람이 그 언더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좀 줬거든요. 근데 그 X하고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떻게 그게 그렇구나. 그건 또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니까. 그래 뭐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나름대로 또 이거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싫어한 게 뭐냐면은 한국 영화 안 봐, 한국 드라마 안 봐. 이건 안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어. 제목만 딱 들으면은. 그래서 거의 안 보고
소위 말하는 미장센하고 몽타주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인데, 영화 트로기라고 합니까? 그게 핵심인데 약 300m 앞 시속 50km 이게 잘 안 돼. 이거 한국 영화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5, 60년대도 그런 게 이제 좀 되었던 영화들도 있기는 있는데 드물죠,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가지고 국산 영화, 국산 드라마 안 봐 하고, 이제 주로 뭐 어떻게 그 X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든지, 그 사람은 그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지하 골방, 뭐 옥탑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끼어서 이제 좀 뭐 그때 당시에는 희귀 필름 이런 거 좀 보기도 하고, 또 저기 서초동에 거기가 뭐더라 지금, 아이고 이름도 잊어버렸다. 종합터미널 근처에 있죠. 뭐 예술의 전당. 거기 가면은 영상자료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 영상자료원 가가지고 신청만 하면은 테이프 받아가지고 뭐 틀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죽치면서 실물 영화는 좀 많이 봤죠. 근데 그게 이제 섭이돼 놓으니까 요즘도 잘 안 보거든요. 국산 영화, 국산 드라마 이거 잘 안 보는데, 영화는 제가 이제 2012년도 내려왔을 때 여름에, 낙향했을 때 여름에 이렇게 우연히 전우치전을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걸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요 국산 영화도 이제 봐줄만 하네. 잘 만든다. 그런 느낌을 딱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 주연인 강동원 보려고 많이 간대요. 아줌마들도 영화관에 많이 간대. 아무튼 뭐 그때 600만 명이 넘었나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뭘 봤느냐, 이 흥행의 보정수표라는 한석규 씨가 나오는 그 어느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제목도 나중에 다시 다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오늘은 좀 매울 거야, 요게 제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인공 남자,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는 이제 한석규죠. 이 사람 그냥 남편이랄게요. 이 남편이 이제 마누라랑 별거 중이었는데, 이제 한 7년이 지나는 바람에 뭐 남남처럼 지내다가 약 700m 앞 드디어 이제 이혼에 합의를 하고 어느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정보 교환하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뭐 이 남편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처리를 할 테니까 니 걱정하지 말고 막 니 갈 길 가라 뭐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이제 이 보는 것도, 서로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네 하고 가는 겁니다. 뭐 그런 거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 가던 마누라가 이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 마누라죠. 이 마누라가 다시 들어와. 유턴하세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야 사실은 내가 말이야 대장암이고 그 네가 내를 좀 간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이제 도장 찍었으니까 뭐 남남이지 사실상은. 이제 법원에 이제 판결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순순히 그냥 그래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이혼 예정인 별거 7년 차의 그 마누라를 남편이 간병하는 겁니다. 주 내용이. 근데 이거 간병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마누라는 환자니까 남편이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그 음식 만드는 걸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그 과정을 이 사람이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달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의 직업이 뭐냐면은 번역가예요. 번역가 참 어려운 길이죠. 창작만큼의 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2의 창작이라 할 정도로 고통스럽죠. 이 번역 작업도. 그리고 이제 그 아내는 직업이 뭐냐면 출판사 대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어떻게 만났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마누라를 이제 열심히 그 간병을 합니다. 간병을 하고 7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풀어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뭐 대충 뭐 아이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네 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 좌회전하세요. 내용이 과장되질 않고 잔잔하게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근처에 지금 뭐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드라마 자체는 한 2, 3년 전에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방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후 왜냐? 좌회전하세요. 갑자기 지금 뭐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그러면 누가 이제 뭐 간병을 해도 간병을 해야겠죠, 그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또 뭐 아주 드물지만 이용하세요. 그것도 또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해 있으니까 어떤 이 케어는 뭐 기본적인 케어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잠시 후 근데 우회전하세요. 이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이 드라마는 일종의 순애보 같은 뭐 그런 영화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마지막 몇 달 동안 몇 달 혹은 뭐 거의 1년 동안 아주 그 성심성의껏 간병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뭐 세태를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드라마 같은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7, 80%죠. 거의 뭐 90%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이 드라마 내용상 여기 그 입시를 친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8, 뭐 19 이러니까 주인공들의 나이대가 한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는 그래도 좀 순정 뭐 이런 게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어리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서류에 도장 찍은 마누라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말해라, 내가 직접 만들어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약 300m 앞 그 주변 우회전하세요.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을 좋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롭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아름답게 이게 전개가 되는데 그 여주인공 그러니까 아내죠. 암 걸린 아내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에서 생을 다 하고 묻힐 장소를 자기가 직접 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같이 가자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그 공원묘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장소를 찾아서 예약을 하고 그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제 높으니까 경치가 좋죠. 그래서 그 경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자기가 이제 살 동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생에서 이제 생을 마치고 자기가 묻혀서 거기서 만약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은 살 주변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좀 슬픈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아내의 친정 식구가 딸랑 여동생밖에 없어. 장인 장모도 없어. 안 나와. 그래서 뭐 좀 그런 점은 좀 의문이고, 그 요약해서 전해주는 유튜브 상으로는 그게 내용이 안 나왔지만은 본편에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편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이 이제 언니를 간병을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근데 왜 올 수밖에 없었냐? 직업이 간호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간병을 직접 하겠다. 뭐 그런 거죠. 어차피 한국도 뭐 호스피스 뭐 이렇게 되고 하면은 그 도우미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밖에는 차라리 내가 하겠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전개되고, 나빠졌다 좋아졌다 뭐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진통제를 투여해 가지고 좋아지면은 남편이 해주는 걸 먹고 좀 좋아하기도 하고 뭐 감정의 기복이 좀 이렇게 심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지정해 놓은 수목장을 이제 본인이 수목장을 당한다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뭐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출판사 직원들이 모여서 마지막 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나 했는데, 이 남편이 이 제주도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전에 아내가 자기 이 동생하고 아들하고 데려가서 여기저기 둘러보았던 제주도를, 그 루트를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곽지 해수욕장인가 하는 데인데 뭐 해녀상이 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어느 음식점에서 돈배국수인가? 그 이제 아내가 갔던 음식점, 거기서 돈배국수인가 하는 거를 또 이제
먹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먹을 때 옆에 이제 아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심리적인 등장이겠죠. 그래서 맛있어 뭐 내가 만든 거랑 똑같네 뭐 그러고 뭐 잘났어 정말 뭐 그런 핀잔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밖에서 딱 잡으니까 앵글을 잡으니까 이 카메라를 잡으니까 이제 자기 혼자 앉아서 혼잣말처럼 옆을 쳐다보고 주고받는 그런 장면 뭐 그런 게 요 요약본에서는 이제 마지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또 한라산을 어느 정도 올라갔나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뭐 과장됨 없이 잔잔하게 이 젊은 아내를 이제 보내주는 뭐 그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일본 드라마 보면은 요런 게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인간의 어떤 잔물결 같은 감수성 뭐 요런 걸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제 눈물샘을 자극하는 뭐 요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요 한국식으로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고 단순하게 그냥 일본 드라마를 뺏겼다라고 하기도 못한 게 이 이야기가 실화되겠습니다.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오늘은 좀 매울 거야 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강모 작가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을 강모 작가로 바꾸면은 그 떠난 분은 이제 강모 작가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 부인이 되는 거죠. 강모 작가의 부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일본 거 뺏겨가지고 한번 그럴듯하게 우려 먹었네. 뭐 요렇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즘 갑자기 남녀노소를 가리질 않고 뭐 어린애는 좀 드문가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암 환자가 뭐 폭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유튜브라든지 뭐 뉴스 같은 뭐 이런 데서 간간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걸 그냥 드라마에 나온 거, 또 뭐 강모 작가의 그냥 그 개인이 겪은 뭐 희귀한 사례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이제 단적인 예로 제가 작년에 뜬금없이 뭐 건강 코너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맨발 걷기 하세요 하고 작년 여름에 여기 와가지고 맨발 걷기 많이 했죠. 여기 백사장에 밤바다고 지금 백사장이고 그런데 좀 물가 근처에 가서 그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 이제 건강 코너를 개설하게 된 모티브가 된 그 사돈어른,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의 시어머니죠. 막내 동생. 그분이 이제 작년에 수술을 하시고 뭐 8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면서 장기를 뭐 7군데인가 뭐 이렇게 뭐 거의 다 뭐 제거죠, 그죠? 하고 뭐 유착이 있어서 그걸 또 떼내느라 좀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든 그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마침 이제 면역 항암제가 들어서 잘 들어가지고 한 6개월인가 8개월인가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데, 지지난달에 2월 말쯤에 이제 2월
2월 중순경입니까? 그때 설날에 왔을 때 소식을 들어보니까 표적 항암제가 이제 안 듣는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걸 알았거든요. 표적 항암제가 이제 잘 듣는 케이스가 있고 안 듣는 케이스가 있는데 해당됐으니까 행운의 케이스다.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 좀 지나면은 거의 뭐 8, 90%가 이 만성이 생겨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안 듣더라.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까 요 주어진 유예된 6개월 시간 동안 맨발 걷기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조언을 했었죠. 그때 이제 어느 약초 도사, 뭐 약초 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약초 야광 보살이라고도 뭐 할 수 있는 최땡땡 선생,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발견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유튜브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대단하시던데, 이분이 폐암에는 고구마 줄기의 끝단이 좋다. 그래서 우리 마침 해오롬님이 꽃적방묘를 좀 밝아서 부탁을 해서 엄청 이제 뜯어왔어요. 뭐 자라나가는 고구마 순 많이 뜯어왔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동생 편을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요거 드시게 해라. 그래서 나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맛있게 잘 드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뭐 잘 되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면역이 한 1년 정도 간다고 그러니까 또 기적적으로 내성이 안 생기고 될 수도 있다. 그런 케이스를 한 케이스를 봤는데, 분당에 사는 어떤 분인데, 이 여자분인데 50대 후반인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똑같은 케이스인데 수술을 하고 표적 항암제를 이제 면역 항암제를 썼는데 아주 잘 듣고 2년 반 정도 됐는데 내성도 안 생기는 그런 행운의 케이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밝게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렇게 이 정기 검진 받고 음식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뭐 사돈 어른도 뭐 혹시나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6개월 뒤에 내성이 생겨서 엑스레이를 그 주치 선생님이 보여주시는데, 불꽃놀이 할 때 팍 터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사방으로 불꽃이 팍 터져 나가는 거. 그것처럼 이제 암세포 하나에 주변으로 팍 터져 나가는 그 사진, 그게 이제 딱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그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빨리 확산이 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준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뭐 한 6개월, 길면 6개월, 뭐 저는 한 3개월 이렇게 보는데, 3개월, 6개월 뭐 요 사이라고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고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형국입니다. 그 드라마도 보니까 좀 좋아지는 듯한 그런 그 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보내오고, 또 남편도 구하고, 아들도 이제 사진학과인데 이제 한의학과겠죠. 거기 강의를 이제 청강도 아니고 뭐 도강하러 들어가가지고 듣다가 딴에는 이제 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그 듣다가 이제 교수가 너 우리 학과 학생 아니지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니까 300초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빠한테 300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거 벌써 먹고 있다 하면서 한숙교가 이제 주섬주섬 아빠가 이게 꺼내는 거예요. 300초 중에 이거 하면서 뭐 이름을 부르면서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이 사돈어른 케이스도 현대의학 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해본 거죠. 사실상 다 해본 거지만은 이제 역부족, 소위 말하는 역부족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80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와 장수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 제가 우리 외할머니 장례식에 그때 97년인가 이 사회에서 만난 이 동생들하고 같이 그 도봉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산행 갔다가 그 중간쯤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아보니까 외할머니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연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산행도 뭐 원래는 정상부까지 가기로 했는데 뭐 중간에 뭐 적당히 가다가 내려와 가지고 뭐 밥 먹고 저녁 먹고 헤어졌죠. 헤어지고 저는 이제 준비해 가지고 그날 못 가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밤차 타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 가지고 부산역에서 이제 동생이 마중 나온 차를 타고 양산하고 언양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 그쪽으로 갔죠. 근데 그 외삼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아랫방 빈소에 딱 들어갔는데 외삼촌이 그때 세 분인데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얼굴들이 웃음꽃이 폈어.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아니 난 좀 눈물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세 분 다 싱글벙글이야. 근데 어차피 뭐 갔으니까 뭐 절하고 절 2번 해라 해가지고 절하고 나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니까 야 그게 있잖아 이게 정상이다 하는 게 뭐냐면은 외할머니가 9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미 그 큰애 삼촌이 1년이 넘으신 거예요. 1년이 넘어서 이거 7학년 중간쯤 뭐 달려가고 계시고 외삼촌도 이제 뭐 1년 가까이 다 되셨고 뭐 막내 외삼촌, 둘째 외삼촌 그렇고 막내 외삼촌도 이제 뭐 60 전후인가 뭐 그렇게 되죠. 아무튼 뭐 세 분이 다 웃음꽃이 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가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엄마보다 먼저 가면 어쩌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죠. 굉장히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불효, 그 불효를 안 저질러도 된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그때 이제 펼쳐졌던 겁니다. 근데 어차피 왔으면 가야 되는 거죠. 왔으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잘 가면 괜찮은데 순서에서 삑사리가 나면은 더 슬퍼지는 거야. 몇 배로 슬퍼지는 거지. 아무튼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옛날 생각들도 막 나더라고요.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싱글벙글 하셨던 그 큰애 삼촌, 둘째 외삼촌도 다 떠나셨고, 저 막내 외삼촌도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좀 불편하셔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건데 사람들은 안 가려고 노력하죠.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혹은 뭐 최소 100살은 채울 거야.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0088. 야, 너가 아버지가 우리 나이로 80에 갔으니까 나는 100살 채울 거다. 그것도 쌩쌩하게 채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등을 이렇게 한번 썰어드릴 일이 있었는데, 모친이 이제 등이 좀 굽었거든요.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외할머니도 등이 뭐 일찍 굽으셔가지고 거의 뭐 기역자로 왔다 갔다 하시고, 누웠을 때는 이제 허리가 펴졌었거든요. 근데 딸이 이제 5인가 그랬는데, 제 모친이 이제 그 어머니의 그걸 딱 물려받은 거야. 허리가 좀 일찍 굽었어. 그래서 지팡이 없으면 나들이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굽은 허리를 이제 수술한다 하는데 그 좀 무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틈만 나면 등을 좀 썰어드리는데,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이제 딱 이렇게 썰어드리는데 보니까 살이 확 빠져버렸어요. 거의 그냥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쉽게 말해서 번호표를 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88, 뭐 번호표 타실 때도 됐죠. 87이가. 그러니까 친할머니 살아 계실 때 일본에서 좀 사시다가 오셨거든요. 사비시 코코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쓸쓸한 마음. 야, 너는 2026년 새봄에 벚꽃도 활짝활짝 피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슬프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그 도론도담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다 6학년 이상이야. 그 6학년 이상쯤 되면은 요즘은 뭐 언제 가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언제 가도 수상한 것도 아니야. 요상한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저는 지난 2023년도 그 여름에 14박 15일 영도병원에서 항생제 달고 살 때 각오했거든요. 그래, 내가 이 길로 가도 유감 없다. 그래서 그 주치쌤이 저거를 뭐 약 먹고 찍는 거 있잖아요. 뭐 그 CT를 좀 정밀하게 찍어가지고 이 염증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그걸 찾아서 복구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사진 찍는다고 뭐 이렇게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까? 뭐 그거 말고 뭐 CT 좀 정밀하게 하는 거, 뭐 또 MRI인가 뭐 할 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생고생한 케이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맞겠다. 나 죽어도 좋다. 나 이 길로 가도 된다. 왜냐?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된다. 내 의료진한테 책임 절대 묻지 마라는 각서 써줄게. 갖고 온나. 그 간호사 선생이 3번인가 4번인가 왔다 갔다 했다가 2청하고 뭐 9청하고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제가 14박 15일 그냥 그 항생제만 출장 맞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20대 때, 뭐 10대 후반 20대 때 좀 힘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은 힘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저보다 덩치 큰 친구들이 팔 양쪽으로 팔목하고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냥 한번 휘두르 버리면은 둘 다 나가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들어서 던져버리고 뭐 그랬는데, 23년도에 그때 여름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망가지고 또 가야 될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여실하게 다가왔죠. 제가 직접 당하니까. 근데 그 병실에 이제 6인실인데 힘들더라고요. 진상 환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밤에도 잠 안 자고 막 테레비 뭐 양껏 켜놓고 자기는 그 고통을 잊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을 맛이야. 또 다른 사람 2명은 병원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매점에 가가지고 온갖 걸 사오고 뭐 컵라면도 먹고 해가지고 뭐 공기가 뭐 엉망진창해. 근데 그 악전고투를 겪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 자기의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구나, 그리고 갈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가게 만드는구나 라는 이걸 또 하나 더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갈 때 되면은 그냥 팍 나가버려야 돼요. 몸에서 나가야 돼. 그 소위 말하는 출격 대장부가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 아버님이 2015년 7월 달에 운명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병원에는 한 1박 2일 하셨죠. 1박 2일. 응급실에 갑자기 아프다 하셔가지고 동아대병원 들어가셔가지고 119 불러서 갔죠. 거기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가 몰핀 맞고 또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병실 나가지고 6인실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몰핀 들어가는 그 텀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날밤 새우고 못 지나고 이제 밑에 동생하고 집에 갔다가 좀 챙겨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전날 가셨거든요. 그래, 걱정 말고 주무시고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지켰는데, 아침 되니까 동생이 와서 동생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막내가 여동생인데 여동생하고 이제 교대를 했죠. 교대를 해가지고 휴게실에 그 쉰다고 좀 가서 앉아 있는데 여동생이 와서 오빠야, 아버지가 이상하다 해서 가서 봤죠. 이미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휴게실에 있으면서 또 다른 환자분 뭐 이렇게 한 7, 80대 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그분이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버지 팍 나가셔야 됩니다. 팍 나가셔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팍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 머릿속으로 염력을 걸었죠. 소위 말하는 염력, 텔레파시.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집에서 말도 못하고 눈만 가지고, 눈빛만 가지고 대화하던 그 시간이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병실에 옮겨져서, 병실에 딱 옮기면은 그런 환자들은 간호사가 이제 요관에 삽입부터 하잖아요. 관을 요도에다가 관 삽입하는 거 그거 하잖아요. 왜냐, 이거 소변을 흘리게 되면은 젖어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좀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관을 삽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축 늘어져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아프단 말이야 이 사람아,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덜썩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몸 안에 있던 마지막 그 진기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 그거야. 아프단 말이야 이 사람아. 참 인간의 마지막이란 게 참 묘하죠, 그죠? 저는 그 아버지가 이제 제 부친 같은 경우에 좀 나쁜 케이스였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 정도만 해도 그
암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한 3개월에서 5개월, 5, 6개월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 소위 말하는 민간의학 요런 쪽으로 해서 약을 좀 썼는데 한 3번인가 2번 쓰고 한 번은 그 선생님이 그냥 그 가져가서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신세를 좀 졌는데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통증을 거의 못 느끼고 그 병원으로 동아대 병원으로 옮기는 1박 2일 동안에 그게 다입니다. 자, 통증을 느낀 건 그게 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도 이제 몰핀이 들어갈 때는 괜찮고 몰핀 안 들어가면은 이제 못 견디게 아프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아프고 할 바에는 그냥 나가시라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선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근대 현대도 이 참선을 하셔가지고 웬만큼 경지에 오른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때 되면 알아서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뭐 서서 가신 분, 앉아서 가신 분, 뭐 누워서 가신 분,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이제 잘 가는 것, 요것도 이제 타고난 복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인연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본 그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그 여주인공 실제로도 실존했던 그분도 계시죠, 그죠? 그분도 마지막이 좀 편안하게 가셨나, 뭐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도 꽤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무리 통증 쪽으로 발전 내지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꽤나 고통스러울 거다, 혹은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꼭 마지막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딴지를 한번 이제 거는 거죠. 제기를 해보는 거죠. 이야,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별 의미 없는 그런 그 병상 생활을 하면서 가는 게 그게 맞는 건가? 혹은 스위스에서 지금 허용되어 있는 그런 안락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찍 가는 그게 맞는 건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대한민국에도 뭐 그 안락사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는데, 일단 지금은 제도적으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살인자로 체포 내지 기소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도와드리려고 해도 법과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이 안락사 제도가 도입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전에는 이제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였는데, 오늘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이제 그쪽으로, 안락사 쪽으로 좀 기울어졌죠. 그 예전에 중국 당나라 때 어느 황제가 총애하던 빈이 있었죠. 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후궁이죠. 후궁이 있었는데 아주 젊고 아리따워서 이 황제가 최고 좋아했는데 자기 마누라들 중에 이제 제일 이뻐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는데 이제 황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병문안을 오려고 하니까 절대 못 오게 하라고 자기 그 시중드는 궁녀한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못 오게 막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황제 폐하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용모 때문이다. 근데 내가 지금 아파서 용모가 지금 형편없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나를 보신다면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이미지, 좋은 느낌, 좋은 생각 이런 게 다 사라질 거다. 그러니 기왕에 갈 것 같으면은 그런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 좋은 느낌을 남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론이었거든요. 본인이 회복되지 못할 거다라는 걸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얼마 못 살고 이제 가게 돼요. 가게 되고 황제는 이 후궁이 예측한 대로 그 아름다운 그 모습하고 좋은 느낌 이런 것만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이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친정의 동생인가 남동생인가 뭐 지방의 벼슬자리도 주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드라마에서도 그 40대 후반 정도면은 요즘 뭐 잘만 관리하면은 20대 후반으로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초췌해져서 가도 그나마 그런 대로 뭐 괜찮은 마지막 모습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60년 그러니까 6학년 넘어가면은 이미 나타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아주 특수한 케이스 빼면은 노화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목에서 드러납니다. 목에서. 목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얼굴은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느냐. 땡땡땡 밴드라고 한 2년 전부터 등장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이 거의 이제 목전에 이런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유튜버의 혜성처럼 나타난 땡땡땡 밴드.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이제 보컬이 2명인데 메인 보컬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분이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야. 근데 목을 보니까 이분도 벌써 6학년 중반 혹은 후반대야. 중반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해오름님한테도 작년 이맘때인가 이거 나왔다 뭐 한번 들어봐라 하고 권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름인가 한 달 있다가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한번 들어봤나 하니까 들어봤는데 뭐 별로던데 뭐 좀 하긴 하대 뭐 요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대단하게 평가했느냐 하면은 이분의 음색 자체가 묘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묘하다는 할 때 그 묘하다는 묘한 음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다리 밴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제 만년사랑 그 다음에 안개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음색을 바로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자 씨가 불렀던 아씨 뭐 이런 것도 들어보시고. 근데 왜 제가 이분을 대단하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저도 이제 호흡을 좀 이렇게 오래 복식 호흡을 했기 때문에 소리를 길게 오래 지르는 거는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6학년이 딱 넘어서니까 폐활량 자체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야 장음 처리를 뭐 고음에서 장음 처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색 자체도 독보적이야. 아주 독특해. 근데 나이대를 감안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케이스인데 우리 해오름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복면가왕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고 나이를 감안을 안 하니까 그냥 뭐 그렇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 하던데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감안을 해줘야 돼. 거기 남성 메인 보컬도 이분은 뭐 7학년 거의 다 됐나 아니면 넘어갔나 그렇던데 이분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나이대에 비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이 남성 이 가수들 벌써 어떤 경우에는 6학년 중반쯤 돼가 나와가지고 리바이벌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 막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뭐 7학년 넘어가면 벌써 안 돼. 따라가지를 못해. 숨이 가빠서 안 돼. 옛날처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저런 걸 다 감안을 하면은 그 키다리 밴드 거기도 대단한데 그 여성 메인 보컬이 작년에 무슨 수술을 하셨대요. 작년인가 뭐 금년 초인가. 그 뭐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오래 걸린다, 좀 몇 달 걸린다 한 걸 보면 뻔하죠, 그죠? 짐작들을 대부분 하실 수가 있잖아요. 1차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분이 이제 4월 달에 복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또 케어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힘든 세상에 그분이 노래하는 걸 듣는 것도 하나의 낙이었는데 낙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강원도 강릉 출신인가 하는 어떤 다른 여성분이 또 메인 보컬로 오셨던데 그분도 노래를 뭐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이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이니까 한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 남들에게 좀 이 희망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그런 분들은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뭐 진 말씀 말마따나 10088을 하셔가지고 100세 가수로도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인간이 그냥 뭐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쉬울 때 또 젊은 시절의 전성기 때 모습이 남아 있을 때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얼굴이 역변을 해가지고 20, 30대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 번씩 이거 거울 보면은 당신 누구세요? 뭐 이런 말이 생각날 정도로 저의 고등학교 대학 시절 모습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 예전에는 그 모세가 900 몇십 살을 살고 뭐 또 기타 등등도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쌩쌩하게 해서 생생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하게 900살 800살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아니 뭐 다 노쇠할 대로 노쇠해가지고 뭐 주름진 얼굴에 피부가 축축 늘어져 가지고 몇백 년을 더 살아본들 그 뭐 좀 거시기 하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금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요 정도에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끊고 2탄에서 또 이제 뭐 비슷한 주제를 잡아서 할 생각입니다. 2탄 주제가 뭐냐? 윤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사람이
가고 나면은 다시 못 오는가? 열에는 이와 같이 오신 분이잖아요. 타타 가타 뭐 이래 되는데, 타타 이와 같이, 아가타 오신 분, 가타가 이제 가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가타니까 아가 붙으면은 부정이 되니까 아가타 이래 되면은 오신 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타타 가타, 타타 아가타 뭐 이걸 이제 줄인 거죠. 축약한 거. 단어가 두 개 붙어가지고 장음 처리된 거죠. 열애인데 그러면 열애만 오는 게 되고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은 한 번 가면 끝이고 다시 못 오는가? 뭐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번 2026년 4월 1일 만우절에는 좀 재밌는 걸 해야 될 건데, 이런 무거운 주제, 또 뭐 슬픈 주제, 이제 우리 할머니 말씀 말때는 사비시 코코로,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쓸쓸한 마음이 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왜 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이 한 점을 향해서, 죽음이라는 한 포인트, 한 점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갔다가 또 조금 일정 정도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한번 우리 고수님들하고, 차 한 잔에 도론도담 고수님들하고 한번 한탄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불멸의 신이 되지 못하는가? 왜 딸랑 100년,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 우주의 시간에서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는 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 안에서 웬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그야말로 고해인가? 뭐 그런 겁니다. 예, 주저번 이제 뭐 그만 들고 마치고 2부 만우절 특집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